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 주간 컨텐츠는 TV 컨텐츠의 흐름, 트렌드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미지 두 개를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시청률이 사실 20%가 넘었죠. 그래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모범택시 2 드라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방송이 될 거라고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이제 3 시즌 3가 방송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드라마의 이미지를 올려놨냐면, 최근 이제 방송의 흐름이나 컨텐츠, 영상 컨텐츠의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컨텐츠를 뭔가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이 기존하고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이제 이 컨텐츠 분야, 컨텐츠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방송이 사실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때에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나름 방송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때 방송을 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이제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고 이제 진짜 많이 변했구나.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변하는 게 당연할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이런 변화가 정말 이렇게 한번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확 느끼고 있어서 최근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컨텐츠, 특히 영상 컨텐츠를 보고 이제 반응을 보이며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플랫폼은 역시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컨텐츠의 그 상당 부분을 넷플릭스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국내 컨텐츠 산업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보여지는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이미 다른 이제 지상파, 그다음에 종편의 그런 영향력을 이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 컨텐츠의 트렌드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은 넷플릭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코미디 컨텐츠, 예능 쪽의 코미디 컨텐츠를 보면 지금은 유튜브 전성 시대입니다. 코미디 컨텐츠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컨텐츠는 다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코미디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상예술대상 예능 부분에 이제 노미네이티드 된 그런 후보작 중에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피식쇼, 이제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고 있는 컨텐츠죠. 피식쇼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굳어져서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넷플릭스가 코미디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악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이제 TV소를 넘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이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상이 됐고요. 지금 TV가 그나마 이 컨텐츠 미디어 분야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보도 쪽에 약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쪽에서도 이제 트로트 쪽이 아무래도 TV를 보는 시청자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트로트 쪽이 아직은 그런 영향력을 TV 쪽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TV 제작자, TV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PD, 창작자, 제작자들은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 때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제 뭔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잘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본다라고 하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TV 컨텐츠를 잘 만들었으니까 와서 봐라라고 하기에는 이미 플랫폼, TV라고 하는 플랫폼이 너무 올드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유튜브 이제 개념으로 보면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독자 수라는 게 실제로 이제 조회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 거죠,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00만이면
보통 이제 구독자 수 대비 한 10% 정도는 꼭 본다고 쳤을 때 한 10만, 20만 정도의 뭐 그런 클릭수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이제 구독자가 10만밖에 안 되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채널도 있고, 구독자가 100만이 넘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그 유료 구독자가 10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가 1000만이 넘는 채널인 거잖아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구독자가 넷플릭스에서 1000만이 넘는 거는 해외 팬들이 있는 경우 말고는 국내에서만 보는 그런 채널로는 거의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구독자라는 개념을 쓰진 않았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구독자 1000만 이상의 그런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막강한 플랫폼이었던 거죠, 지상파 방송사가. 그런데 점점점 구독자 수가 사실 줄어서 지금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구독자 수가 과연 구독자 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에는 플랫폼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미 올드화되어 있는 TV 시청자층을 뚫고 젊은 컨텐츠 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컨텐츠 트렌드를 뭔가 선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컨텐츠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아주 운이 좋아서 바이럴이 돼서 성공하는 컨텐츠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TV하고 다른 플랫폼을 함께 사실은 공략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TV 쪽에 있는 제작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잠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거를 찾아보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TV를 보는 분들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컨텐츠의 스피노프라든지 아니면 시즌 뭐 2, 3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만 관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걸 막 찾아서 보는 10대, 20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그 편성을 하는 전략이라든지 컨텐츠를 뭔가 기획하는 전략, 컨텐츠를 만드는 전략이 조금은 이런 시대 변화, 그 플랫폼마다의 컨텐츠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건 뭐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다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나마 보도가 조금씩 그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보도도 점점 컨텐츠 소비자의 나이가 올라가면서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건 뭐 세상이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할 때인 거,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